신개념 정치 수다 코너 아침이 즐거워지는 시간인데요. 신김치처럼 톡 쏘는 분들이십니다. 신김지 시간인데요. 민주당의 푸르지오 삼성 김지호 대변인님, 똑똑한 아이유 민주당의 마포갑 이지은 지역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와 똑똑한 아이유? 예. 요즘 근데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우리 이지은 위원장의 어떻게 정치적 앞날에 아하. 먹구름이 낄 것 같습니다. 복이 될지 먹구름이 낄지 예. 제가 좀 궁금합니다. 요거는 아이유 팬클럽 쪽에서 안 보기를 바라면서. 예. 네. 아니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죠. 그럴까요? 예, 동명이인이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또 비싼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마포갑의 우리 이재훈 위원장님 오늘도 어떻게 또 기상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또 나오셨는데 네, 기상을 잘 했습니다. 다행히. 기적입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아침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신김지 토크. 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삼성이죠. 네. 예, 성남지호, 성실지호, 또 때로는 성난지호. 요거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하. 아니 근데 갑자기 버퍼링이 왔는데 눈도 반 감겨 계세요. 항상 컨디션은 시간에.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어허, 네. 예. 성남 출신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예, 삼성 반갑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반갑습니다. 예. 근데 감사합니다. 푸르지오라고도 하는데 왜 푸르지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호, 푸르지호. 아, 파란당의 지호라는 뜻에서. 예. 아, 근데 삼성 레미안과 푸르지오는 약간 경쟁 상대가 아닌가? 아 그렇게는 엮지 마시고 아, 네. 저희가 푸르다 푸르지호.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의미로 아. 예. 자꾸 그러면 똑똑한 아이유 퍼뜨리고 다닐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아니 우리 예. 마포의 우리 이준 위원장 자칭 똑똑한 아이유래잖아. 얘기하고 다녀. 아니 소문 내면 보통 좋아야 되는데 안 돼. 불안합니다. 안티, 지능형 안티. 예. 진행형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니, 오늘도 저희 또 많은 분들 우리 또 오마이 TV 신인규 연마시대 또 아침부터 함께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 대기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벌써 800분, 900분을 향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우리 신김치 토크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청문회 슈퍼위크 주간이 열렸는데요. 청문회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동영 후보 그리고 또 그 강선 후보 그리고 배경훈 후보 그리고 한 분이 전재수 후보. 저도 이게 참 아침에 되면은 버퍼링이 와가지고 네 분 맞습니다. 네, 네 분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좀 열렸는데 좀 전체적인 청문회에 대한 흐름 또 어제 어떤 청문회를 또 유심히 보셨는지 먼저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부터 말씀을 좀 주시죠. 저는 정동영 후보 청문회를 좀 기대를 해왔었는데 네. 역시 기대했던 대로 굉장히 명쾌했다라는 어허. 생각이 들었고요. 청문위원들이 후보자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 예, 북한에 드론 보내면 음. 안 되냐라고 하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딱 어허. 이야기를 하고 계엄하려고 도발하기 위해서 무인기 보내는 것은 정말 천인 공노할 짓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야 카리스마 있고 예. 굉장히 멋지다. 정말 단호박으로 딱 대답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태양광 관련해서도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태양광 관련한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 그 팩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딱 집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가 발의한 것은 영농형 태양광법인데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그 태양광이었었거든요. 예.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농지를 가지면서 그 위에다 태양광을 올리는 건데 부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잡종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즉 이 영농형 태양광법을 발의했다고 해서 부인이 이득을 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기본적인 팩트 체크 없이 예. 그냥 이제 계속 공세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청문회를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것이 정말 이런 의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어제 좀 청문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참 진짜 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국회 비서관을 지냈고 여러 국정감사와 청문회 실무를 다뤄봤지만 이렇게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청문위원은 처음 봤습니다.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예.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떤 그러니까, 사진이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택인 것 같아요. 좀 전원주택이죠. 예. 근데 거기에 사유지, 이 마당까지 성명 불상자들이 막 여기를 막 둘러보는 거예요. 주거 침입을 한 거죠, 한마디로. 예. 사유지에 그냥 무단으로 침해해서. 그런데 그 성명 불상자가 그 청문회장에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게 도둑이 재발절했는지 김기현 국회의원이 발끈하면서 우리 보좌진이 가서 좀 보면 안 됩니까? 아니 뭐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남의 사유지를 가서 둘러보든지 해야지. 사유지인데. 아니 그냥 그 가족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주거 침입이죠. 성명 진짜. 불상자가 그냥 마당까지 와가지고 그렇죠. 마당에 뭐 사실은 침입입니다. 빨래도 있을 수도 있고 창문으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네.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낯선 사람이 엄청 무섭습니다. 도심이 아니라서. 예. 근데 그러한 몰상식한 행위 그리고 주거 침입 죄예요. 죄죠, 죄. 죄인데 사유지 무단 침해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그런 몰상식한 모습을 김기현 의원이 보고 두 번째로는 여성가족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의혹에 예. 대해서 장관 후보자가 사과도 하고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조은희 의원이 누구를 지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좋은 이유, 간사죠. 간사. 아니 그 예. 조은희 의원 하면 명태균을 하늘로 모시는 예. 은희는 명태균 박사님이 공천을 주신 분이다. 그게 막 그냥 김정은 찬양하듯이 찬양하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 예.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정말 막 설치는데 제가 한마디로 꼴불견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예. 그 배영훈 과학기술부 장관 네. 인사청문회죠. 그리고 이제 과기정보통신부 예. 상임위에서 과기부. 열렸는데 아니 갑자기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하고 뭐 잘못이 있으면 질책을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최민희 독재 타도하자 이 피켓을 들고 예. 상임위원장을 공격하면서 파행이 됐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도 안 됐고 자질도 안 되고 하기도 싫으니까 이런 꼼수를 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어제 전반적인 이제 총평을 좀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가장 그 뉴스의 중심에 섰던 또 청문회는 강선우 후보자, 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우선은 어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우선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 뭐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어제 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만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료에 대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했는데 그런 기준이 지금 없다 보니까 막 이제 그 서로 공방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전 정부랑도 한번 좀 기준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강선우 후보자는 제출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87% 정도 제출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은 김현숙 장관 38%, 또 김행 장관 전 장관 후보자는 28.5%뭐 이 정도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쪽에 대한 요청 건수가 더 높은 건 맞는데 이제 비율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 공방 문제 이거는 일단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어떤 인사청문 과정에서 예. 인사청문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이 돼야 뭐 질의도 고품격 질의가 될 수 있겠죠.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 요구에 응해야 됩니까? 아니 어머니가 장관 후보자라고 해서 예. 아들, 딸,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뭐 이런 가족들의 어떤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자료들을 요구를 하면 그것을 내야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사청문회는요.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무위원들,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마치 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범죄자를 다루듯이 그렇게 본인이 수사관인 양 예. 집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무단 침입해가지고 예. 막 사유지를 막 침범하는 어허. 이런 행위까지는 너무 과하다.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이재훈 위원장님도 이 자료 공방에 대한 늘상 있는 일이긴 한데 맞습니다. 예. 정말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자기들은 전혀 주지 않았으면서 이번에 자료가 그렇죠. 뭐 안 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렇게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예. 국힘의 장관들이 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리고 참 김행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김행랑이라고 했었나요? 런행이죠, 런행. 그다음에 도망갔다는 김행방불명이라고 네. 하면서 본인 후보자 자체가 그 청문회장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문회가 파행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예. 아 정말 그 무슨 기억 상실증도 아니고 지금 와서 이렇게 오히려 그 이렇게 지금 후보에게 하는 걸 보면 참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은 없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 좀 어제 그래도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만 좀 짚어보면 그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좌진과의 관계 뭐 많이 바꿨다 뭐 그 부분은 뭐 여기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건 숫자에 관한 부분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강선우 후보자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서로 또 인정한 부분 또 어제 부덕의 소치라서 이제 사과한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일단은 그 먹을거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이제 차에 두고 내린 건 내 불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 관련해서는 이제 뭐 비대와 관련된 수리 뭐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좀 보좌진이 와서 또 했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그 제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고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한 또 기사가 추가적으로는 나온 상황이라서 아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또 추가적인 또 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부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우리 김지호 대변인 먼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과를 했고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사과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실지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여론 추이나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저도 당과 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국민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시간이다. 뭐 국민들의 이제 평가의 시간이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참 대한민국에 많은 영역이 있고 또 그 많은 영역 속에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당한 일들도 많이 겪고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참 언급되는 것도 참 예민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먼저 규명될 필요성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씀대로도 한번 좀 여론을 쭉 한번 지켜보겠다. 아마 좀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위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어제 이제 강선우 의원 청문회는 굉장히 늦은 시간에 끝났더라고요. 12시가 넘어서 끝났고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특정 언론사에서 뭔가 좀 제보가 더 있는 것 같고 또 텔레그램 메시지를 또 공개하기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좀 더 국민 여론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제 원론적이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있었고 또 일주일 내내 이 청문회가 이어질 겁니다. 청문위원과 또 대통령께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밀리면 계속 밀리니까 일단 지금 세게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그리고
이제 청문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여기서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두 명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역대급 지지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좀 지지율을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정부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참 지지율이라는 게 뭐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아마 대통령실이 또 잘 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 이런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수위도 없었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치기에는 예. 좀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까? 이게 특수한 정부니까 맞습니다. 형태 자체가.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조금 낙마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고 가는 용기가 더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누군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아직 한 4일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처음에도 그 오광수 민정수석 부분도 사실 이게 뭐 본인이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문제가 딱 제기됐을 때 그래도 굉장히 좀 빠르게 수습을 하면서 또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아마 종합적인 좀 국민의 민심에 대한 평가가 또 따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슈퍼위크입니다. 오늘도 또 청문회인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말 슈퍼위크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많은 후보자들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청문회는 어디가 가장 핫할 걸로 보시는지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글쎄요. 현재까지 언론에 그렇게 크게 부각된 그런 인사청문위원은 장관 후보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언론에 크게 회자된 것은 아직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없고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도 그래도 혹시 이 5분 중에 관심 있는 청문회 어디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좀 뜨거울 것 같은 청문회는 권오울 후보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뭐 예. 의혹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분이 국힘 쪽에 있다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국힘 의원들이 생각을 할 땐 좀 배신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패거리적인 악감정으로 좀 더 물고 뜯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마치 송민영 하고. 장관에 대해서 막 그렇죠. 거세게 했듯이. 네. 그래서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군에 대한 또 이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군에 대한 미담들이 많더라고요. 예. 본인이 어디 이제 현장 점검을 갔는데 거기 헬스 시설이 좀 안 돼 있으니까 본인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예. 그 헬스 기구를 사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본인 고향이 고창인데 또 이제 고창 수박을 직접 사다 주기도 하고 이런 군에 대한 미담들이 많아가지고 또 여기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의혹과 관련되기도 했는데 그 본인이 방위를 할 때 원래는 18개월인데 22개월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안규백 후보자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힘에서는 여기에다 대고 얼마나 군 생활을 못했으면 이게 이렇게 늘어났겠느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는 청문회 저는 한성숙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김성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근데 한성숙 후보자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죠. 이제 살았는데 그 어머님을 그 잠실에 있는 아파트에 이렇게 모셨나 봐요. 모시고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시죠. 당연히 고령이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계산을 해가지고 부양을 한 걸 가지고 뭐 증여세를 내라는 식으로 맞아요. 월세를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도 없나 진짜. 되게 웃긴 게 국민정서는 심합니다. 너무 동떨어진 게 그렇게 같이 모시고 살다가 본인이 이제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네, 사정 때문에. 네. 그러면
그 노무한테 월세를 받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서랑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자식한테도 또 증여세 하면서 살게 해주면 또 증여세 또 내야 그렇죠. 되고. 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그러니까 억지 논리를 맞아요. 만들어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좀 이렇게 파헤쳐 보려는 예. 참 그래서 김성원 의원 그 수해망원 그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 좀 열심히 더하라. 합니다. 예. 비 좀 더하라. 수해 사진- 지역에 가서 비 좀 더하라. 그걸 사진 외쳤죠. 잘 나오게. 그러니까요. 사진 잘 저는 나오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국민들이 이 국방부 장관 청문 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국방비로 대한민국이 70조 가량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렇죠. 정말 정부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예. 여기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100억대의 불량 드론이 최근 한 20년간 그 전에 뭐 유곡 사업 이런 비리를 엄단하면서 예. 그런 군 관련 정말 이런 군 사업, 방위 사업, 무기 도입 사업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청정지구였는데 불량 드론이 우회적으로 납품돼서 북한으로 정말 이렇게 보내지는 그런 예.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하. 이 부분 관련해서 철저히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그리고 불법 계엄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보면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전투 개시죄, 이적죄 등 북한의 어떠한 도발을 유발하는 이러한 전쟁 유발 행위들이 군 내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은 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100% 안 됐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그 계엄 관련 청문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군 관련 인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거짓 증언을 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상을 밝히고 규명할지 예.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군에 떨어진 위상이나 그런 사기도 진작시킬 책임까지 있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이 무겁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윤 위원장님.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성환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예, 말씀을 환경부 장관 드리면, 후보자. 네, 이분이 굉장히 정책통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조금 특이한 게 이번에 청문회에서 아주 작은 의혹이라도 다 끄집어내서 지금 의혹을 만들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 의혹이 하나도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났었냐면 이분이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회의 간사셨거든요. 예. 제가 당시 인재 영입이 되었을 때 만나서 이제 면담을 했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 굉장히 젊으셨을 때부터 이제 정치를 쭉 이제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하신 분인데 정치인은 어떤 유리병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사생활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철학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의혹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정책통이기도 하시고 예. 해서 또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는 또 앞으로도 중요한 그 의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 장관의 후보자 원래 의혹이 없으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한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후보자도 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분이 뭐 지역 정치부터 다 모든 걸 경험하신 굉장히 그 실력과 네. 내공이 있으신 분인데 또 논란까지 없다고 하니까 더 많은 아마 칭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댓글로도요. 우리 김지훈님께서 이 아침부터 이지은 봄 상쾌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별별별님께서는 냉정하게 내란당에서 고발사주 가짜뉴스 골프 사진 등 이상한 걸로 조작을 잘 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고
저랑 김지호 대변인에 대한 칭찬 댓글은 많이 부족하네요. 근데 안 올라옵니다. 조경환님께서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지호님은 늘 눈 감기는 거 억지로 참고 하는 게 보이네요. 라고. 예, 시청자분들을 속일 수는 없죠. 이 새벽에 멀리서 성남에서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곤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도 힘 많이 모아주시고요. 저희 둘을 응원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힘찬 박수와 함께 좋아요, 구독을 또 함께 눌러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지금 공항에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름이 모스탄 대사. 어제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는데 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수감서를 공식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가짜뉴스 유포거든요. 근데 이런 인물을 국내 대학이나 그 공공 포럼에서 초청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좀 문제 아니냐. 그렇죠. 이지훈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6월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에 뭐 집단 성폭행과 살인을 해서 소년원에 갔다라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모스탄입니다. 이 모스탄. 네,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예. 저는 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명예훼손이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바로 출국 금지하고 긴급 그렇죠. 체포를 하든지 하고 수사를 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서울시에서 초청을 했거든요. 무슨 돈으로 왜 초청을 했으며 누가 이렇게 초청하는 것들을 다 기획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도 이제 초청을 해서 강연을 예. 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이제 서울시에서도 취소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도 안 하고 초청을 한 거라면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미 100 몇만 원을 또 썼다고 합니다. 예산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감사가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한 주장들, 이러한 어떤 공작이 가미된 글들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대선 때까지 카카오톡 방으로 무차별하게 배포됐고 제 기억으로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카오로 이런 거를 유포하다가 전부 벌금을 사법 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600만 원 정도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고발이 돼가지고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만약에 정말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정의 예산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돈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뭔가 공공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후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진상이 규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수사기관에서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저는 수사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이 이야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극우 세력들뿐만 아니라 워낙 카톡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소년공 출신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소년원 출신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왜 이런 얘기들이 퍼지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카톡으로 퍼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스토리 라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가 쓴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사실인 양 그 스토리 라인을 잡아가지고 써가지고 네. 그냥 일반인이 보면 이게 뭐 소설이 아니고 뭐 이렇게 맞아요. 소설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허. 아주 계획적이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요. 재명이 자네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나. 자네 이제 그만하게.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아이고. 네. 참 허위사실 유포를 정말
참 뭐 원 없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뭐 법적 조치까지도 아까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제 결국에는 이 극우 단체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여론전을 하려고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유심히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인규의 엄마 시대가 자랑하는 AI 특화 시스템으로 저희가 한번 오늘 AI 만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의 만평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은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보입니다. 앞에 커피가 놓여 있고요. 아마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과 함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한번 상상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부터 먼저 시작하죠.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네, 고유지호죠.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려운 거는 김지호 대변인님 먼저 네, 생각을 이게 더 참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예. 우리 국무총리님과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웃어서 웃는 게 아니지 않을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그 이게 비싼 가수의 노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국정에 아니야. 매진하고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을 조정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웃어서 웃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예. 정말 파한대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일하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지. 일하면서의 그 네. 어떤 즐거움을 아주 아. 만끽하시는 것 같다. 아니 그러면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과거에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또 일을 하셨던 그 경험을 비춰볼 때 그때도 이렇게 일을 많이 주시고 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아니 뭐 네. 따로 불러서 과도한 업무를 네. 지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또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다 따라다니면서 적거나 듣고 유튜브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연차별로 행정이라는 게 올해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내년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점점 예.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 3년 동안 3번 다 확인을 한 거죠. 아. 그래서 그 비서관이 사실은 직접 행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행정 조직이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만 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그렇죠. 확인만 네. 하고 요것을 보고하게끔 아하. 칭찬받게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도지사한테도 칭찬을 받고 아하. 이 도 내에서도 평가가 좋다. 예. 이런 걸 제가 공직자들한테 조언을 해줬죠. 아하, 그런 역할을 하셨다. 뭐 바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두 분의 그런 그 마음이 좀 약간 그래도 공감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위원장님 어떤 멘트가 생각이 나세요? 아니 저기가 우리 영상 때문에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 강훈식 실장님 저기 예, 커피가 두 4잔이에요 잔. 지금 4잔. 네,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 옆에 커피가 2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허. 대통령이 강훈식 실장을 가리키면서 자네는 커피가 2잔이니 2배로 일하게. 야, 이거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 아니 역시 진짜 우리 이재명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경찰에 근무하셔서 그런지 정말 예리하시네요. 저는 저 옆에 안 보였거든요. 네. 야, 똑똑한 아이유다. 그 말 하지 말라고요. 그 말 하지 말라고. 똑똑한 아이유다. 김조 대변인 자제해 주시고요. 네가 먼저 했잖아. 나는 상상도 예, 못했어. 써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리하게 짚어내셨고요. 그리고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는 빨대가 예. 없어요. 아하, 그러네요.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저거는 저도 뭐 아까 그걸 예.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네들에게 빨대를 꽂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더 일을 더 꼽도록 하자. 하겠어. 네. 그런가요? 아니 저는 딱 그 손가락을 가리키시면서 하시는 모습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총리 그리고 강 실장 앞으로 더 일해야 되겠어라고 하시니까 이제 저 두 분이 농담도 농담처럼 잘하셔. 이렇게 그렇지. 지금 아유, 농담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경주에 한 번 더 가셔야겠어요. 이렇게 아마 좀 어떤 지시를 하는 모습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건 저희가 웃자고 상상해 보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바꿔서 저희가 이제 또 중요한 수사 사항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씨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특검 소환에는 여전히 불응하고 있고요. 어제는 특검에서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대해 가지고 인치, 그러니까 강제 구인을 이제 지휘 협조 공문까지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 집행이 안 됐습니다. 네. 인치가 안 됐는데 오늘 또 이제 특검에서 아마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치소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 안 나오는 피의자들 어떻게 향후 조치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할 겁니다. 그 구치소 입장에서 네, 예. 교도관들이요. 예,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하라고 하면 이제 이 강제 구인을 지휘를 하면 특검에서 지휘를 하면 교도관들이 직접 가서 강제로 데리고 물리력을 써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고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막 반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강제 구인의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반적인 뭐 절도범 폭행범이었으면 그 특검에서 하라고 했으면 특검도 하지도 않았겠지만 특검이 아니라 검찰에서 하라고 했으면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악랄한 내란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가시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제 강제 수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수갑을 된다. 채워야 된다. 수갑을 채워야 된다. 예, 그러고 이제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뒷수갑을 채워야 된다. 예, 그래서 일단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해야 그럼 된다. 뒷수갑이라는 게 이렇게 채운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이렇게 채운다. 원래는 앞수갑 원칙이지만 도주 우려가 있거나 할 경우는 뒷수갑을 채우거든요. 채운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시도라도 해야 된다. 시도라도 저는. 해야 된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까봐 제가 여쭤보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있고 수사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강제 수사니까 맞습니다. 안 나올 때 인치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건 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인권의 문제는 뭐 차치하더라도 그렇죠.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은 이제 체포할 때도 그때도 인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체포할 때도 안 나오겠다고 난리치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나오게 하는 것이 체포 영장의 위력이고 그게 경찰이 잘 효과입니다. 잡던데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 오겠다는 사람은 뭐 테이저라도 쏴서 데리고 그렇죠. 가는 게 체포 영장의 효력이고 구속 영장의 효력입니다. 예. 지금 그 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받으러 안 오겠다고 하니까 예. 데리고 오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제 수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윤석열을 욕을 하고 있지만 조금 예. 지나면 아니 전직 대통령이라고 왜 그것도 못하냐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수갑도 잘 채우고 봐주는 체포도 거 잘한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결국은 교도관이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도라도 해야 된다. 시도라도 네. 해야 돼. 오늘 네, 시도라도 해야 해야 된다. 된다. 네. 아니 근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보실 때는 이게 뭐 윤석열 쪽의 뭐 전략일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피해자처럼 보이려는 또 이런 뭐 프레임을 또 원할 텐데 그래도 이게 지금 특검에서 기세를 꺾는다는 차원에서는 이거 강제 수사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겠지만 저는 강제 수사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인치해야죠. 네,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윤석열이 뭐 수사를 안 받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소자들, 수감자들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팩트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현재 예.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변호사와 접견을 하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노닥거릴 수가 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김성훈 경호차장, 예. 강의구 부속실장, 여기에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어허. 자신의 최측근 3인방이 다 불었어요. 이미 불었다. 다 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멘탈이 붕괴된 거야. 어허. 더 이상 뭐 조사를 받나 수사를 받나 이 의미가 없는 게 측근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배째라 나는 정치범이다. 나는 못 나가.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접견실에서 변호사들, 김계리 변호사죠. 네. 김계리 변호사가 노닥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강제 인치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측근들이 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있고 사실 윤석열이 안 나와도 뭐 출장 조사도 안 하고 강제 구인 인치 안 해도 사실은 유죄 입증하는 데는 뭐 별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네, 안 나온다면 예. 그냥 기소를 해도 된다고 기소해버려도 생각을 되죠 이거는.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저는 그래도 강제 구인을 해서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지금 10 며칠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특검에서는 이제 진술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해야죠. 예, 네. 마지막 노력까지는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인치해서 앉혀놔도 뭐 진술 거부할 건데 뭐 그게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릅니다. 그래도 와서 조사실에서 검사가 계속 묻거든요. 네. 예, 특검이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서 말 안 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처럼 자기가 잘난 네. 척 하고 싶어하고 그게 아니고 하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나올 있고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공수처에서 진술 거부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막 했다는 거거든요. 예. 어떤 상관없는 얘기가 나와도 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인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표정 같은 게 바뀌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허.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예.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사 보고서에 들어갈 수 다 있기 들어가죠. 때문에 내용들이 맞습니다. 기록에 들어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또 특검이 또 강제 수사에 또 착수를 할 텐데 하여튼 오늘은 구인에 꼭 성공해서 네. 국민들에게도 이 법과 원칙이 평등하다. 대한민국에서 맞습니다.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내란범한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엄격해야 더 할. 엄격해야죠 이거는. 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특검이 좀 더 그리고 구치소도 국민들의 이런 상황 좀 잘 인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된 사항도 좀 우리가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이 삼부토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이은근 전 삼부토건 대표이사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김건희 특검의 앞으로 수사의 향방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준 위원장님? 저는 이제 삼부토건도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의심했던 거 아닙니까? 1,000원이었는데 갑자기 5배로 올라가고 그 예. 사이에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하고 또 뭐 어디 포럼이죠. 어디 포럼에 원희룡 장관이 재건 가고, 포럼. 네, 재건 포럼에 예. 원희룡 장관이 가고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뚝뚝 떨어져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300 얼마로 끝났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주가 조작을 한 정황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이 관련해서도 전 정말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사도. 원희룡 전 장관이 연루돼 있죠. 맞습니다. 둘 다 원희룡 장관이 이제 예. 연루가 돼 있죠. 이게 이제 2021년도에는 양평 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을 냈는데 2022년 3월달에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돼서 5월달에 끝이 났는데 이때 갑자기 종점이 변경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때가 3월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5월에 이제 인수위를 거쳐서 5월에 임명이 취임식을 했잖아요. 예.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원희룡이었었거든요. 기획위원장을 하면서 기획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이제 손을 댈 수가 있었죠. 예. 그런 다음에 5월 달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 임명이 될 때도 굉장히 깜짝 인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그 교통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로 윤석열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판을 짰던 사람들은 다른 전문가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국토부 장관으로 깜짝 인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획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뭔가 역할을 하고 그러면 네가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해라라고 하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었던 이 업체들을 불러다가 왜 중간에 바뀌게 되었는지 누구와 이야기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면 예. 금방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시간 문제다. 이거 밝히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쉬운 거를 예. 정말 지난 정권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자료가 이제 다 입수가 되고 뭐 그 기록 자체를 파기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네. 이제 아마 특검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밝혀질 거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는 명태균 수사 관련돼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수사는 윤상현 의원 이분이 이제 2022년도에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김영선 공천을 이제 줬던 이제 그 사람이고 당시 당 대표는 이준석 지금 현재 개혁신당 대표고요. 그 지금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윤상현으로부터는 아이폰을 이미 제출을 받았지만 지금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고 내일은요 강혜경 씨에 대한 그 수사 이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고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들까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뭐 거의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명태균 이슈, 이 정치인들 관련된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조금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과 통하는 모든 통화 음성을 뭐 어떤 해외에 있는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 압수수색만 해도 사실은 이 명태균 스캔들의 실체적 진실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텐데 좀 그러한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는가. 이준석 의원의 어떤 강제 수사가 좀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주거지가 또 일정치 않더만요. 어허. 인천 미추 홀고 국회의원에도 불구하고 집이 뭐 서울 시내 도처에 있어서 도저히 이 사람이 네. 어디서 잠을 자는지 특검도 헷갈려 할 정도로 거주지가 불분명해요. 거주지가 불상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구속사유. 구속사유가 잘 됐네. 구속사유인데? 거주지 불상에 오. 핸드폰도 안 열어주고. 전화는 분명히 하는 그런 사진 예. 영상은 있는데 핸드폰에 특검이 뭐지? 이 사람 뭡니까? 그 구속 사유가 아주 이게- 똑 떨어지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예. 저기 스파이를 뺨치는 지금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람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국회의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정체가 뭔가 이런 정체가 의심이 들 의심된다. 정도인데 예. 정말 이렇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예. 국회의원이지만 또 이분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각 포기 선언을 하셨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체포해 달라 이 얘기야. 예. 결국은 그래서 특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본인이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으니까 예. 국회로 체포 동의안을 주시면 윤상현 의원이 아마 그럴 거예요. 국회 연단에서 저를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십시오. 본인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에 예. 박차를 가면 된다. 그래서 이번 명태균 특검의 키는 예. 윤상현, 이준석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공관위원장이 책임이 있고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면은 그 상위에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논리를 말씀하신 것 같고 매우 좀 타당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김건희 특검의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신김지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두 분과는 아쉽지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